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작년 12월에 카페코마 갔을 때 구경한 책장을 남겨봤는데요. 전체가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 찍었고 이보다 책이 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책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커피랑 디저트도 맛있는 카페라서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실제로 가서 구경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쭉 보시면 문학동네 10주년 기념판 책들을 전시해놨고 더 밑으로 세계 문학 전집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몇 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픽뉴스가 보이는데 개인 채널이랑 알라디너 채널 둘 다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미있게 읽었고 저자의 다른 책 브로크백 마운틴은 좀 아껴둔 상태입니다. 간략한 리뷰를 남기자면 남들에게 아둔하고 답답하다고 무시받는 주인공 코일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을 다시 사람에게 치료받는 이야기로 정말 감동적입니다. 특히 저는 문장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옆에 카시지도 알라디너 채널에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카시지라는 지역에서 시장의 막내딸 크레시다의 실종을 다룬 이야기로 당시 크레시다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인물이 크레시다의 언니 약혼자였거든요. 약간 스릴러 소설 같지만 가족 소설로 좀 결말이 호불호있습니다. 그 다음 절망은 읽다가 만책입니다. 앞 내용에 주인공 게르만이 산책하다가 웬 불황자를 만나는데 자신과 너무 똑 닮은 도플갱어였습니다. 도플갱어 이름은 펠릭스로 제목과 달리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기억나는데 이 책은 뭔가 잘 안 읽혀요. 저자의 유명한 대표작인 그 롤리타는 이상하게 술술 읽혔는데 이 책은 이상하게 잘 안 읽힙니다. 그래도 일단 가지고는 있어서 언젠가 완독할 생각입니다. 다음 체스 이야기 낯선 여인의 편지는 두 단편이 합쳐진 책인데 먼저 체스 이야기는 게슈타포에 갇힌 비박사가 혼자 고독함을 견뎌야 할 때 체스책 한 권을 훔쳐가지고 막 수없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인격을 둘로 나눠서 경기를 하게 되는 지경으로 막 몰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건 좀 흥미로웠지만 낯선 여인의 편지는 제 취향이 매우 아니었습니다. 저자의 감정의 혼란이나 발자크 평전을 재밌게 봐서 그런가 좀 기대치가 컸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스터 캐리는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리뷰 영상이 있고요. 주인공 캐롤라인 미버, 애칭으로 캐리라는 시골 처녀가 대도시로 상경해 점차 여배우가 되는 성장을 담은 이야기로 좀 단순한 전개인데 그냥 몰입이 됩니다. 물론 단지 성장만 하는 소설이 아니어서 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옆 사랑, 광기,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도 알라디너 채널에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작가의 단편집으로 사랑의 계절, 에술리타리오, 내막역 환자와 그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이 세 편이 가장 재미있고 좀 신기한 소재가 많았습니다. 다음 루이 랑베르는 아직도 못 읽고 있는 책이에요. 저는 발자급한 수레바퀴 아래에서를 좀 기대했는데 리뷰 보니까 난해하다는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옆에 에피브리스트는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간통 소재의 안나 카레니나랑 보바리 부인과 함께 결혼 이야기 3부작으로 알려진 책이라는데 이 책이 좀 독일 소설이라고 해서 약간 어려울 것 같아 고민 중입니다. 그 다음 카산드라는 태양신 아폴론을 거절해서 저주를 받은 예언자 카산드라의 이야기로 일리아드의 또 다른 비하인드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심지 있는 주인공 카산드라가 전쟁을 바라보면서 가장 최선의 죽음을 선택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러비드는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가장 유명한 미국 문학인 걸 알지만 책 소개 보고 너무 분노랑 슬픔으로 눈물 줄줄 흘릴 것 같아서 미뤄둔 책이고요. 하지만 언젠가 진짜 꼭 읽을 겁니다. 이제 쭉쭉 옆으로 가고 밑으로도 가면 지금 좀 잘렸는데 구석에 너셀이라고 이 책도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속죄로 유명한 작가 이언 맥큐언의 햄릿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주인공이자 화자라고 해서 좀 신기한 설정이라 관심이 생겼습니다. 주인공의 엄마는 시동생과 불륜인데 아빠의 죽음도 계획해가지고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론적인 문제에 휩싸였다는데 뭔가 설정이 너무 흥미로워요. 다음 책장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밀레니엄 시리즈가 있고요. 고유서가 출판사의 마스터스 오브 로마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제가 좋아하는 세계문학 전집 몇 권을 살펴보자면 수고양이 무어의 인생과는 주인공인 고양이 무어의 자서전 속 자신의 집사 요하네스 이야기가 섞여버린 내용입니다. 다소 전개가 뒤죽박죽이라서 한 번 덮고 다시 읽는 중이고요. 이 책이 독일 문학이 어렵다고 느끼게 편견을 준 그런 소설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은 첫사랑으로 유명한 투르게네프의 대표작이라고 해서 사놓고 아직 안 읽은 책입니다. 제가 진짜 사놓고 안 읽은 책이 너무 많아요. 큰일 났어요.
옆에 13걸음도 사놓고 안 읽은 책인데 책 소개에 참새가 두 발로 쫑쫑 뛰지 않고 한 발 한 발 12걸음까지 걷는 걸 보면 천운을 얻지만 13번째 걸음을 걷는 걸 보는 순간 12번째 걸음까지 들어온 모든 운이 곱절의 아군이 되어버린다는 그 러시아 민담을 모티브로 쓴 소설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사본 책입니다. 다음 한밤의 아이들 또한 아직 안 읽은 책입니다. 이번 책장은 안 읽고 사둔 책만 눈에 보이네요. 다음 책장엔 바람의 그림자가 있는데 책 앞부분 잊힌 책들의 묘지를 미리 보기로 봤거든요. 꽤 매력 있어갖고 언제 한번 쭉 읽어보고 싶은 책인데 두께가 벽돌이라 언제 도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장을 멀리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책이 한가득 있죠? 여기서 작은 것들에 씌는 리뷰 영상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 있는 인도의 신분제 카스트 제도로 인해 큰 것을 가지지 못해 작은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비극을 어린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되게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장이 정말 특이해요. 그리고 옆에 4권 있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제 기준으로 이 책을 읽고 이해하고 설명해주는 사람은 진짜 매우 박학다식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두께도 두께인데 인물 수도 엄청나다 해가지고 되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옆에 에밀 졸라의 돈은 비교적 최근 산 책인데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새로운 차원의 돈인 증권 투기를 소재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한 에밀 졸라의 대작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표지가 같은 프랑스 출신 화가인 툴루즈 루드텍 작품 같네요. 옆에 옆 커트보니컷의 제5 도설장 또한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용을 모릅니다. 시니컬하게 표현한 전쟁 소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얼른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그 옆 알렉시 은촉의 일격은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표지가 아주 취향 저격입니다. 저의 취향은 좀 흑백이거나 석고상 표지라서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책 소개에 나오는 문장들도 꽤 취향인데 전쟁소설로 높은 평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서 좀 궁금해진 책입니다. 그 다음 이반 분이세 아르세니예프의 인생도 최근 산 책이에요. 노벨상 받은 작가로 러시아 문호들과 비견되는 저자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뭔가 글이 아름다운 것 같고 알라딘에서 데스크매트 굿즈 살 겸사로 구매했는데 이 책 표지도 마음에 들고 연한 민트색 책등이라서 이쁘더라고요. 옆에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더블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목만 보면 이 책이 더 땡기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더블린 사람들을 먼저 사버린 건지. 아무튼 제목이 낭만이 있어갖고 관심 있는데 책 소개에 한 소년이 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전에 없는 방식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길래 더 궁금해진 책입니다. 그 옆으로 넘어가면 십상인당 이야기가 보이는데요.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저의 발자크 입문작이고요. 3편 단편집으로 13인당 수장 페라기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유부녀를 사랑한 한 청년이 유부녀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추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재밌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책등의 닥터지바고인데 이 책도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겨울 하면 이 소설이라는데 아까 이반 분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벨상을 받은 작가 보리스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전쟁을 다룬 소설이라는데 눈길 확실히 가고요. 일단 상 받았다 하면 눈길이 가요. 그리고 옆옆에 앨리스 말로의 거지 소녀가 있는데 이 책은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10편의 단편이 하나의 장편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평범한 주인공 로즈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일들이 쭉 나열되는데 이 책은 주인공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지만 전개 하나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한 칸 내려와서 에밀 졸라 나나 2권이 보이는데 실제로 좀 진한 꽃분홍색 책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비너스를 연기하는 파리의 신인 여배우 나나가 파리 상류층 남자들을 휘어잡는 이야기로 약간 자극적인 글들 속에 이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잠시 읽기를 중단한 책입니다.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토리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가 있는데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흑인 소년의 성장 이야기라서 빌러비드보다 좀 더 편하게 읽힐 것 같아가지고 토리 모리슨 책을 읽는다면 먼저 읽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컬러 퍼플도 있는데 이 책도 리뷰 영상이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전개되는 그 흑인 여자 셀리의 일생을 담은 소설로 약간 가독성이랑 진짜 충격과 반전 그리고 감동까지 이 책 표지처럼 약간 여명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 두 늙은 여자가 보이는데 이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추운 겨울 알래스카의 한 부족이 그동안 돌보던 두 노인을 눈마트에 버리고 가기로 했는데 이 버려진 두 노인들의 이야기로 시련을 극복해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하길래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터 스완슨의 죽어 마땅한 사람들도 보이는데 푸른숲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넷플의 핫한 범죄 스릴러 드라마 본 기분이고요. 첫 번째 주인공 테드는 공항 라운지바에서 릴리라는 모르는 여성을 만나서 서로 비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테드의 비밀은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알고 아내를 죽이고 싶다는 것이었고 릴리는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꽤 진심인 듯한 공감을 해주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책 진짜 재미있는 스릴러 소설이고요. 제가 나를 찾아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푸른숲이 은근 이런 스릴러 소설 맛집인 출판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1탄이고요. 부지런히 마저 편집해서 2탄도 올리겠습니다.